네, 연휴를 마치고 오늘 개장한 우리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스피는 1895.37로 전일 대비 2.28% 하락했고, 코스닥도 641.90으로 전일 대비 0.51%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 투자자별 수급은 현대시각 기준으로 외국인이 9천억 원 가량을 매도했고, 기관도 7,500억 원 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발언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릭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중국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FDA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시장은 렘데시비르 임상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었는데 긍정적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갈등에 대한 우려로 증시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미중 무역 분쟁 재점화 조짐에 급락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개인이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낙폭이 점차 축소됐었지만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급등했던 증시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재료를 만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업종이나 종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대부분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기계업종인 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서비스업, 인터넷 관련주인 네이버가 장중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건설기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9일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글로벌 굴삭기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영업이익률을 발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를 일찍 겪은 중국의 기계시장이 회복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표적인 코로나19 수혜주인 네이버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24일에 예상치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코로나19로 광고 부분이 타격을 받았지만 온라인 쇼핑, 네이버 페이, 그리고 클라우드 부분에서 수혜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또 향후 언택트 환경에서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 어린이날로 또 휴장하고 모레 시장이 열리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면서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재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약 1조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말했고 또 연방정보퇴직연금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차단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미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재발하게 되면 경기 회복 시기는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7일에 미국의 경제, 외교, 정부 관계부처의 대책회의에서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마련될 예정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상이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미중 무역 말살이 발생했을 당시 글로벌 증시를 억눌러 왔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일 밤에 미국 4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 1일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가 41.5를 기록하면서 2009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었는데 내일 발표될 비제조업 지수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경제 상황은 향후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이재윤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